안녕하세요. 오늘 러시아 미술관 투어의 가이드를 맡게 된 이주홍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 언어 문화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을 온라인으로 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여행을 갈 준비가 되셨나요? 준비되셨다면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비행기로 8시간 30분이 걸릴 예정입니다.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비행 시간이 지루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에게 모스크바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모스크바는 현재 러시아의 수도이자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요. 러시아 중세의 역사와 사회주의 소련의 역사가 함께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모스크바의 중심에는 크레물린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크레물린은 원래 요새 또는 성벽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12세기 초 러시아의 역사 속에 모스크바가 중심이 되던 때부터 처음에는 나무들로 그리고 나중에는 벽돌로 점차 성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크레물린 안에 들어가 보면 옛날 러시아 역사 속에서 러시아 황제들이 대관식을 하거나 행사를 했던 성당들을 구경할 수 있으니까 미술관 관람이 끝나고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물린 바로 옆에는 붉은 광장이 있는데요. 빨간색이기 때문에 붉은 광장이 아니라 옛날 러시아 말로 불다는 것이 아름답고 성스럽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이곳을 붉은 광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테트리스라는 게임의 배경이 되었던 성 바실리 성당도 보입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는 지금 보는 이 건물처럼 사회주의 시절에 건설된 건물도 꽤 많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모스크바 국립대학의 모습도 보이네요. 모스크바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네요. 우리 비행기는 곧 모스크바 쉐르메츠버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띠를 매주세요. 자, 이제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숙소에 짐도 풀었으니까 트레차코프 미술관으로 본격적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네, 드디어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트레치아코프 미술관은 러시아 역사 속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미술관입니다. 잠깐 눈을 들어서 미술관 입구에 무엇이 있는지 보실까요? 미술관 입구에는 이 미술관의 설립자 파벨 트레치아코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부유한 상인 집안에서 태어난 파벨 트레치아코프는 어렸을 때부터 러시아 미술에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요. 그가 처음으로 러시아 그림을 수집한 1856년이 이 미술관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그는 그 후로 많은 러시아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했고요. 1866년부터 지금 이곳에서 자신이 수집한 그림들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곳이 미술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는 가능성이 있는 러시아 작가들을 후원하기도 했고 작가에게 직접 작품을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1892년에는 자기의 모든 컬렉션들을 모스크바 시에 기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트레차코프 미술관의 역사입니다. 자, 이제 미술관 안으로 이동해 볼까요? 그 전에 제가 나눠드린 티켓을 잘 가지고 계신가요? 오른쪽에 러시아어로 트레차코프 갤러리라고 쓰여 있고 그림도 보이네요. 이 그림은 오늘 미술관 투어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빨리 입장을 해볼까요? 네, 입구를 지나서 첫 번째 방에 도착을 했는데요.
첫 번째 방에 도착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초상화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방 안에는 러시아 역사와 미술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방에 있는 두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작가는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이 작품을 비교해 보시고 잠깐 시간을 갖고 그림을 보세요. 한 작가의 작품일까요? 아니면 다른 작가의 작품일까요? 산체스 코엘로 알론소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초상화 화가의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입니다. 자, 이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과 앞에 첫 번째 그림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보입니다. 얼굴도 하얗고요. 명암 같은 것들이 디테일하게 표현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반들반들하게 표현이 됐어요. 여기에 보이는 첫 번째 그림에 있는 그 옷주름을 보면 러시아의 전통적인 종교화인 이콘화라는 그 성화에서 옷주름을 표현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명암을 자세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표현한 게 보이죠. 이제 두 번째 초상화를 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초상화를 보면 저는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 렘브란트 작가는요, 르네상스 작가가 아니라 바로 바로크 시대의 작가예요. 이 사람의 자화상을 보면 굉장히 인위적인 조명을 비춰서 나타나는 그러한 명암이 디테일하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렬한 색의 대비도 보이고요. 또 디테일에 있어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하고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죠. 두 번째 초상화를 보면 굉장히 그런 점에서 유사합니다. 디테일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리본의 명암을 잠깐 보면 아까 그 패턴화된 첫 번째 초상화에서 보였던 그런 모습이 보이지는 않고요. 굉장히 세밀하게 그라데이션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작품의 작가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 하기에는 이 두 사람의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미술사의 한 단계를 뛰어넘은 것 같거든요. 한 사람이 그렸다면 어떻게 5년 만에 이렇게 한 세대의 차이가 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러시아 미술사의 비밀이에요. 이 두 그림을 그린 작가는 이반 니키친이라는 화가인데요. 그는 표트르 대제라 불리우는 황제에 의해서 1716년부터 1720년까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앞서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이 그림 두 개는 바로 유학 전의 그림과 유학 후의 그림이에요. 지금의 러시아가 유럽의 모습을 하게 되고 유럽의 문화예술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때부터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전에는 모스크바가 수도였고 러시아가 유럽적인 모습을 띠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사진에 보이는 이 표트르 대제라는 사람이 1703년에 발티해 연안에 쓸모없던 땅을 개간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도시를 명명하고 그곳으로 수도를 이전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모든 제도를 서구화시켰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문물들을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때 러시아에 있는 모든 예술가들은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유럽에서 막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림들, 이런 것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 근대 미술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서구의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초상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그림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조적인 작품이기 때문이죠. 이 초상화의 방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잘 보입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미술이 얼마나 빨리 서구의 예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예카테리나 대제 초상화를 그린 건데요. 이 예카테리나 대제는 사실 독일, 지금의 독일이고요. 예전에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그곳의 출신입니다. 러시아 황제의 아내감으로 뽑혀온 그녀는요, 러시아를 너무 사랑했고요. 결국에는 남편이 죽었고 대신해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가 황제가 되고 나서 러시아는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과 예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러시아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의 명분을 그려줄 화가가 필요했는데 그 화가가 바로 피오도르 로코토프였어요. 이 로코토프는 자기가 공부한 모든 것을 담아서 예카테리나 대제가 원하던 바를 표현해냅니다. 보통 당시에는 이렇게 초상화라고 하는 건 대부분 증명사진 찍듯이 이렇게 정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아름답게 요즘에 포토샵을 하듯이 그렇게 그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로코토프는 당당하게 정면이 아니라 예카테리나 대제의 옆모습을 그립니다.
잘못하면 턱주름이 보여서 아주 위험할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대범하게 그렸죠. 왜 하필 옆모습이었을까요? 그림을 잘 보면 그녀가 손에 왕호를 쥐고 무언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것이 이 부드럽고 섬세한 그 옆모습과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한 느낌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카체리나 대제가 신격화돼서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자세히 보면요. 로코토프가 뭔가를 숨겨놨는데 이곳은 바로 그리스 신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재밌는 숨겨진 걸 보면요. 밑에 쌍두 독수리가 보입니다. 독수리는 본래 이제 로마 제국의 상징이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가 이 동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를 수용하면서 이 독수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나중에 이 서로마하고 동로마는 이제 몰락하게 돼요. 오직 러시아만이 이 독수리의 계보를 잇고 있는 것처럼 그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예카체리나 대제의 정통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화가는 이 쌍두 독수리를 여기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카체리나 대제가 이 그림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얼굴은 러시아 황실을 대표하는 예카체리나 대제의 공식 이미지가 됩니다. 이 초상화의 방에는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지금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앞에 보니 의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10분 쉬고 투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따라오시느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